12월 21일이고요. 공식적인 리액트 마지막 예제입니다. 이제 리덕스 기반으로 CRUD를 직접 구현을 해보는 예제고요. 데이터는 그래도 항목이 가장 적은 게 우리가 맨날 만만하게 붙잡고 있는 디파트먼트이기 때문에 디파트먼트를 준비를 했어요. 프로젝트 생성하시고 기본 초기화 과정 거친 다음에 app.js를 참고하셔서 4개의 페이지를 일단 구현을 하세요. 이 페이지에는 그냥 우리 기본 코드들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맨날 하는 거. 여기까지는 괜찮죠. app.js 이렇게 라우트 걸고 페이지 4개 임포트 하는 거죠. 각각의 파일에는 우리 단축키로 만드는 기본 코드 딱 그거까지만 세팅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 연습했던 거를 복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기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별도의 그 물음표에서 들어가는 별도의 쿼리 스트링 없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슬라이스를 구현하신 다음에 우리 페이지에 그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딴 거 다 필요 없고 왜 처음에 확인하자고 맨날 이렇게 했었던 거 있잖아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json.stringify라고 해서 데이터 이렇게 출력해서 데이터 잘 가져오는지 확인하는 거 있었죠. 여기까지 일단 준비를 해주세요. 지금 7시 10분이고요. 7시 20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여기까지 코드는 7시 반에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수월하죠? 안 수월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단축키 몇 번이면 되게끔 셋업을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하고 계신 그 포트폴리오에서도 이런 식으로 리덕스를 통해 가져온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게끔 하는 게 일단 1차 목표예요. 지금 작업은 그냥 다 보여지는 내용들 다 그냥 코딩으로 구현을 하실 테지만 이제 메인 부분은 웬만한 내용은 이제 제이슨으로 빼갖고 이제 백엔드를 통해서 받아오게끔 구성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에 그 기본적인 화면 구성부터 좀 붙여볼게요. 이쪽 화면으로. 자, 화면 컴포넌트 중에 컴포넌트는 직전 예제에서 했던 거 다 불러오시면 돼요. 에러뷰, 스피너, 테이블까지는 직전 예제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EX는 우리 그 엑시오스 CRUD 했을 때 있죠. 그때 만들어둔 파일 가져오시면 돼요. 입력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이 4개 중에 임포트 위치는 어디 들어가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스피너, 에러뷰, 테이블 3개를 가져오세요. 스피너, 에러뷰, 테이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서, 화면 구성단에서 일단 출력해 놓은 거 지우고 로딩바부터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회 결과부터 표시할게요. 자,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에러뷰를 표시를 해주고 여기서 에러 메시지 받아서 출력하게끔 해놨죠. 그렇지 않다면
AJAX 처리 결과가 존재할 경우 여기에 이제 테이블을 넣을 거예요. 자, 테이블 컴포넌트 사용해서 테이블을 넣을 거고요. 수정 삭제 버튼이 들어갈 부분도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 자, 백엔드랑 연동하다 보면 에러는 안 났는데 조회 결과가 한 건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쇼핑몰의 장바구니라고 해봅시다. 그럼 장바구니에 저장되어 있는 내역도 백엔드로 받아와야 되는데 내가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건 에러가 아니잖아요. 그냥 장바구니가 비어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에러가 안 났을 때 데이터 수가 0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T바디 안에서 처리 결과는 존재하지만 데이터 수가 0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별을 해요. 3학년산자로요. 자, 데이터.랭스가 0보다 크다면 그럼 여긴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온 경우죠. 그렇지 않은 경우.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볍게 tr 태그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라고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길이가 있는 경우는 반복 돌려야죠. 자, 반복을 돌릴 때는 이제 데이터 받아온 내용을 화면에 뿌려주면 됩니다. 반복 돌면서 tr 한 줄 들어갔고요. 키에는 v.id 그리고 일련 번호 출력해줬고 그 다음에 td 여기 nav 링크 아직 임포트 안 돼 있어요. 오늘 구현할 거는 읽기 쓰기 수정 삭제를 전부 각각 페이지를 나눌 거예요. 예전에는 한 페이지에서 다 했잖아요. 같은 사이트 안에서 페이지를 이동할 때는 링크나 nav 링크를 써야 된다 그랬죠. 다른 사이트로 페이지 이동할 땐 그냥 A 태그 쓰는 건데 같은 리액트 프로젝트 안에서 페이지 이동은 링크 혹은 nav 링크예요. 수정 삭제 버튼 미리 넣어 놓을게요. 자, 수정 삭제 버튼에서 중요한 거는 뭘 클릭했는지를 알려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왓에 해당하는 정보를 버튼에 데이터 ID 속성으로 숨겨놨어요. 자, nav 링크까지만 임포트 하겠습니다. 여기 태그 작성하면서 뭐가 td 콜스판 잠시만요. 리턴 맵 맵 함수 괄호가 안 닫혔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조회 화면까지 재현을 할게요. 여기까지는 우리 기존에 했었던 내용 그냥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데이터는 더 간단해졌으니까 여기까지는 더 수월하게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액트 코딩을 하다 보면은 임포트가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쵸? 뭐 빈줄을 뺀다고 쳐도.
익스텐션 중에요. sort import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요거는 뭐 꼭 가시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생각되시면은 깔아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sort import예요. 컴포넌트 이름은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자, 얘를 깔고 나면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임포트 분들이 이렇게 쭉 정신없이 있을 때 컨트롤 시프트 P 누르고 sort import라고 되어 있는 애를 검색해서 실행을 하면 임포트 구문이 정렬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임포트 구문이 재배치가 돼요. 자, 처음에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지금 자동으로 배치되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순서가 바뀌죠. 얘가 정렬하는 순서를 보면은 일단 내장 패키지를 우선적으로 놓고 내가 만든 거를 나중에 놓고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임포트 쪽은 어떻게 코딩해도 좀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여기에 의존을 했어요. 근데 얘가 정렬하는 기준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내 주관대로 정렬을 하거나 분류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1차 목표. 자, 일단 여기까지 재현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완성이 되고 나면 검색 기능을 붙여 볼게요. 자, 화면 구현단에서는 검색 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 안 들어가는 거고요. 여러분들 배포 자료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코드 구현할 때는 리덕스를 통해서 목록 조회하는 것까지만 가져오시면 되는데 아직 검색어는 전달 안 합니다. 얘네는 아직 소개 안 했고요. 여기까지 재현하시면 돼요. 자, 지금 45분이니까 한 55분 정도까지, 55분 너무했다. 9시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9시 10분에 시작할게요.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백엔드 데이터인데요. 여기에다가 슬래시 하고서 id 값을 걸어주면은 요 데이터 한 건만 나오잖아요. 이거는 상세보기용이에요. 근데 물음표 이퀄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변수가 특정 값과 일치하는 거를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는 이름으로 검색하는 거예요. 목록 데이터인 경우에 물음표로 들어가는 거는 검색 조건이에요. 어제 오픈 API도 물음표 한 다음에 쿼리라고 하는 키워드에 맞는 데이터들이 쭉 나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dname은 멀티미디어 학과, 여기 멀티미디어 학과 대신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들어가야겠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URL, 백엔드한테 요청할 때 물음표 해갖고 보내야 돼요. 어제 우리가 오픈 API 연동할 때 물음표를 통해서 변수를 보내기 위해서는 슬라이스 단에서 여기에 JSON 걸고 파람스는 한 다음에 이름 콜론 값
이렇게 세팅을 해줬는데 이때 이 값은 페이로드에 담겨서 오는 거였어요. 이름은 학과 이름으로 검색하면 되니까 dname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엑시오스에 설정할 쿼리 스트링 데이터를 구성을 해줘요. 여기에 페이로드 점 한 다음에 키워드라는 이름으로 받을게요. 여기서 키워드라는 이름으로 받았다라는 거는 디파트먼트 리스트에서 get 리스트에서 보낼 때 키워드라는 이름으로 뭔가 전달됐다는 거죠. 여기서 제이슨으로 보낸 게 이 슬라이스의 페이로드로 들어오니까요. 통째로. 그래서 payload.keyword라고 받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거는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검색 폼을 하나 넣을게요. 검색 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하나 놨고요.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통해서 폼 태그의 CSS를 확장하겠습니다. 폼 태그의 CSS를 확장할게요. 폼 태그를 확장해서 컨트롤 컨테이너라고 만들고요. 포지션 속성 좀 부여하고 이 안에 있는 컨트롤, 얘는 인풋 태그예요. 인풋 태그 CSS 잡아주고 그 다음에 클릭에이블, 얘는 버튼이에요. 자, 이걸 적용해서 로딩바 밑에 검색 폼 넣었어요. 검색 폼 옆에는 nav 링크로 학과 정보 추가하기라고 넣었고요. 자, CSS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벤트는 안 걸려 있으니까 이벤트는 잠깐 빼고 모양 확인하죠. 이렇게 생긴 폼을 하나 넣었어요. 뭔가 입력할 수 있고 버튼. 자, 그럼 이제 검색 폼에서 검색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제도 검색어를 받으면 URL을 바꿔줬었죠. URL을 바꾸기 위해서 리액트 라우터 돔 안에 있는 use navigate를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강제 이동시켜야 되니까 use navigate 훅을 가동해서 페이지 이동 함수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 이벤트가 발생하면 폼 태그 스스로, 이벤트가 발생한 폼 태그 스스로를 가져와서 그 안에 있는 키워드, 인풋 태그 네임이에요. 인풋 태그인데 네임 속성이 키워드죠. 키워드를 가져오고 키워드의 값이 있다면 URL을 슬래시 물음표 키워드는 입력값, URL이 없다면, 키워드가 없다면 그냥 슬래시.
왜 주소가 슬래시냐면은 지금 app.js에서 리스트의 주소를 슬래시로 걸었거든요. 첫 페이지로 만드느라고. 여기에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navigate.redirect URL.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이벤트 걸어야 되는, 이벤트 걸면서 유즈 콜백도 사용했으니까 유즈 콜백도 임포트 할게요. 자, 검색어를 입력하면 이 검색어가 이제 URL에 반영이 돼요. 검색. URL에 반영이 되죠? 그럼 URL에 있는 이 그러니까 검색폼에서는 입력했을 때 URL에 영향을 주고 URL이 바뀌면은 이 컴포넌트가 URL에 있는 변수를 갖다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런 루틴이었어요. 그럼 URL에 있는 변수를 활용하려면 우리 이거 활용하기 위한 훅 어제 만들었습니다. 어제 만든 코드 중에 훅 폴더 안에서 use query string 이게 복사해 오시면 되고요. 자, use query string 가져온 다음에 이 query string을 통해서 use query string 함수 호출하면서 키워드 뽑아내면 되죠. 그리고 이 키워드가 바뀌면 리덕스 마운트 걸 때 키워드가 바뀌면 기본적으로 모든 유즈 이펙트는 페이지 열리자마자는 무조건 실행을 해요. 부가적으로 검색어 키워드가 바뀌면 슬라이스에 그 값을 전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값을 가져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검색 버튼 누르면 다 나오네요. 요거는 좋네. 지금 뭘 한 거냐면요. 이게 dname이 지금 보시다시피 변수는 명시되어 있는데 내 값이 없으면은 이제 실제로 제이슨 데이터 중에 dname이 빈 문자열 데이터만 가져오려고 드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 백엔드는 이렇게 빈 값을 줘요. 전체 데이터를 받으려면은 URL 자체가 알아서 비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준비한 코드는 슬라이스 쪽에서 payload.keyword가 빈 문자열이 아닐 때만 여기를 구성하게 하느라고 params,라는 변수를 준비하고 payload.keyword가 있을 때만 요 params를 구성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 주게. 예전에는 여러분들 배포해드린 자료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면 이전에 그 엑시오스는 값이 없을 때에 대한 대비를 안 해줬거든요. 근데 좀 전에 보니까 이 코드 없어도 알아서 대비를 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슬라이스는 여기 params만 건드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쪽은 이제 배포해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전체 완성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삭제 버튼하고 수정 버튼이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삭제 버튼하고 수정 버튼에 클릭 이벤트를 각각 걸어줘요. 이제 요 이벤트 함수들을 만들어야겠죠?
수정 버튼 같은 경우는 클릭이 되면 버튼에 숨어져 있는 아이디 값, 이게 어떤 걸 수정할지에 대한 왓이라 그랬죠. 수정 페이지로 이동할 때는 이 정보를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을 뽑아서 수정 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을 구현해주면 돼요. 자, 수정 버튼이 눌러지면 버튼 스스로를 가져와서 데이터셋 중에 아이디를 가져옵니다. 이걸 가지고 디파트먼트 에디트 슬래시 일련 번호, 이렇게 세팅하면은 app.js에서 디파트먼트 에디트 뒤에 오는 거는 id라는 이름의 변수다 라고 세팅을 한 거죠. 삭제 버튼은요, 일단 비워놓을게요. 아직 우리가 슬라이스 쪽에 삭제 기능을 안 넣었으니까. 버튼에 숨겨있는 id랑 dname 두 개를 가져오고 정말 어떤 데이터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까지만 구현할게요. 여기 여러분들 배포해드린 건 디스패치 한 다음에 딜리트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아직 슬라이스에 구현을 안 해놨기 때문에 삭제 버튼에서 디스패치 하는 부분은 지금은 넣으시면 안 돼요. 요거 하나 빼고는 이제 배포해드린 파일이랑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하기 누르면 에디트 페이지로 이동, 학과 이름 누르면 뷰 페이지로 이동. 이때도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번호가 같이 주소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캐치하시고요. 키워드에 대한 검색어, 자, 이렇게 해서 디파트먼트 리스트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9시에 시작할게요. 자, 잠시 빈 파일을 하나 만든 다음에요. 뭐 test.js라고 빈 파일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우리 슬라이스 기본 형태 있죠. 이거 만들었던 코드를 세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데이터 조회 기능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입력 수정 삭제도 더 넣을 거예요. 이게 데이터 지금 목록 조회만 있는 건데 이거를 한 벌 복사해서 함수 이름을 get item으로 고칠게요. 얘는 상세 조회용이에요. 상세 조회는 어떤 데이터를 읽어드릴지 왓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파람스에다가 id는 payload.id라고 걸어주세요. payload가 있다면 id를 갖다 써라. 네,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한 벌 복사해서 밑에 넣어주세요. 이거. 자, get item, get 방식의 접근이고 파람스 추가해줬고요. 넘어갈게요. 요 함수를 한 벌 또 복사한 다음에 이번엔 데이터 저장용이에요. 포스트. 그러면 axios.post로 접근해야겠죠? 여기에 payload를 그냥 걸어주세요. 그럼 payload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그대로 그 데이터 저장해주세요 하고 보내는 거겠죠?
자, 그 다음은 수정을 할 거니까 put. 한 번 또 복사하고요. 함수 이름은 put으로 해주세요. 그럼 axios.put으로 들어가겠죠. 아, 위에 거 수정을 좀 덜 했네요. 잠깐 위로 올라갈게요. 위로 올라갈게요. 자, get 아이템부터요. 보통 데이터를 조회할 때 id 값을 물음표 쿼리 스트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URL 뒤에 폴더처럼 보내잖아요. 지금 여기에다가 파람스라고 해서 보내면은 이게 의미가 우리가 지금 URL을 디파트먼트를 걸고 있는 거니까 잠시만요. 자, 이렇게 보내면은 이 URL이 슬래시 디파트먼트잖아요. 그 다음에 괄호하고서 파람스 하고서 보내면 물음표 id는 요 값이 땡땡이라고 가정했을 때 땡땡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지금 요 id는 왓에 대한 거라고 했어요. 왓에 대한 정보를 보낼 때는 슬래시 디파트먼트 슬래시 땡땡 이렇게 폴더처럼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역다운표 열고 달러 API URL 슬래시 달러 페이로드가 있다면 .id 역다운표 닫고 주소가 이런 패턴이 돼야죠. 포스트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냥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근데 put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포스트라고 하면은 이 페이로드에 id를 제외한 정보만 들어와요. dname은 땡땡 roc는 땡땡 이렇게 들어올 테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 걸어주면 돼요. 근데 put 수정 같은 경우는 페이로드에 일단은 어떤 정보를 수정해 주세요 라고 해서 id가 들어오고 나머지 정보들이 같이 들어온다고요. 이렇게. 왜냐면은 왓에 대한 게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이 왓에 대한 정보는 여기다 걸어주는 거고 나머지는 여기다 걸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페이로드에 있는 값을 id와 나머지로 분리해야 되죠. 자, 요건 임의로 보세요. const k는 a는 100, b는 200, c는 300일 때 const a는 k라고 하면 a에 100만 저장되고 나머지 버리죠. 나머지 이렇게 하면 레스트에 나머지가 저장되죠. 이걸 응용할 거예요. 여기서 const id와 레스트로 분리합니다. 페이로드를요. 그럼 API URL은 이렇게 분리해 주면 되고요. 나머지 레스트를 여기에 걸어주면 되죠. 물론 이때
백엔드가 왓에 대한 정보를 id가 아니라 다른 변수로 처리한다라고 하면 이 코드 다 고쳐주긴 해야 돼요. 그거는 그때 백엔드하고 협의를 해갖고 id로 맞춰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백엔드가 요 값을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 id만 고쳐서 딴 걸로 바꿔주던지 하면 됩니다. 대부분 이름 하나 정하면은 백엔드도 그 이름 아마 주구장창 쓸 거예요. 막 URL마다 이 왓에 대한 정보가 변수 이름이 바뀐다. 그럼 뒤통수한테 후려 갈겨야지. 자, URL을 한꺼번에 고칠게요. 마지막으로 삭제. 딜리트죠? 얘도 함수 이름은 딜리트. payload.id만 걸어주고 나머지 빼주면 돼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이 딜리트라고 하는 게 자바스크립트 예약어라서 함수 이름으로 못 써요. 자, 파이로드 분리하는 것도 딜리트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여기 기능 이름을 딜리트이긴 한데 한꺼번에 여러 개 지우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만 지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수 이름을 다 get list, get item, post item, put item, delete item 이렇게 맞췄어요. 전부 다. 하나만 삭제. delete item, 주소도 URL도 delete item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put item, post item, get item. get list 하나를 빼고는 다 이렇게 똑같이 맞춘 거예요. get list는 우리 했던 거니까. get list 하나를 빼고는 get item, post item, put item, delete item. 외우기 쉽겠죠? 자, 다음 단계가 있어요. 자, 여기 파일을 맞추는 거는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맞추기로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builder.addCase라고 해서 getList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요거를 또 한 세트 복사해서 여기 get item으로 또 다 바꿔줘야 돼요. 요거를 한 세트를 또 복사하세요. 자, 여기가 목록 조회에 대한 기능. 이거를 한 세트를 또 복사해서 상세 조회에 대한 기능. 이름은 get item으로. 그럼 하나 또 복사해서 저장에 대한 기능, 포스트 아이템. 한 번 또 복사해서 안에는 안 건드리고 이름만 고치는 거니까 폴더 접으셔도 돼요.
수정에 대한 기능. put 아이템. 마지막으로 한 번 또 복사해서 삭제에 대한 기능. delete 아이템. 이렇게 3개씩 한 세트로 해서 총 4세트가 들어갑니다. getList까지 합하면 총 5세트가 되는 거예요. getList, getAitem, postAitem, putAitem, deleteAitem. 자, 이제 여기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데만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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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데만 달러 괄호 tm 파일 네임 베이스. 이건 소스 파일이려면 알아서 찾아가는 거였죠? 자, 여기요. 자, 위쪽에 엑시오스 쓰는 함수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getList 앞에, getAitem 앞에, postAitem, putAitem, deleteAitem 앞에. 함수들을 이렇게 5번 고쳐주시고, 슬라이스 함수 안에서 함수 이름, name, 마지막 export. 이게 리덕스 완전체예요. 단톡방에 올렸고요. 이거를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또 단축키로 넣을 겁니다. 스니펫 제너레이트 접속해서 이렇게 쭉 코드 넣어주고, 리덕스 슬라이스 crud. 그래서 rsc라고 할게요. 슬라이스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코드 옆에 만들어지잖아요. 복사해서 또 설정 메뉴 밑에 사용자 코드 조각 열고, 자,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쉼표 찍고 하나 또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총 4개의 단축키가 있어요. RFC, RST, RSG, RSC. 근데 이거 단축키가 이제 슬슬 외우기 좀 힘들어지시면 앞에다가 나만 의미하는 단어를 하나 붙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my 언더바 이렇게 붙이시면 그냥 my 언더바까지만 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렇게 자동 완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고르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단축키, 모든 단축키 앞에 my 언더바를 붙이면 my 언더바까지 쳤을 때 자동 완성 목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고르셔도 되죠.
이렇게요. my 언더바까지만 치면은 내가 만든 것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고를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프리픽스 값 앞에다가 전부 my 언더바를 찾아서 붙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쓰기 편하게 해놓으세요. 자, 아까 만들었던 테스트 파일은 이제 지우고요. 자, 디파트먼트 슬라이스에 뭐 딱히 고쳐준 거 없죠, 지금. 요거 주소밖에 없잖아요. 이거 설정 파일에서 읽어오게 하신 분도 계시고, 직접 넣으신 분도 계시고요. 뭐 그건 차이 없는 거죠. 이제 여기 적었던 거, 여기 get에 들어가는 거 요 검색어, get리스트의 검색어, 요거는 살려야 돼요. 요거는 한 번 더 코딩 하실 준비하시고요. 디파트먼트 슬라이스를 다 지울게요, 이제. 그리고 좀 전에 만든 풀 버전 슬라이스로 대체해 줍니다. RSC라고 만들었죠? get 리스트 부분에서만 검색 옵션 살려주시고요. get 리스트에서만. 나머지는 그냥 두셔도 됩니다. 요것만 잘 갖고 계시면 백엔드와 연동하는 그냥 원리만 파악하시면 돼요. 리덕스 코드는 그냥 요 안에서 다 돌아요. 뭐 여기서 맘먹으면은 조금 더 코드를 축약시킬 수 있긴 한데 거기부터는 뭐 리덕스라기보다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문법 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여기서 더 줄이진 않을게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다시 디파트먼트 리스트로 갑니다. 수정 버튼은 이렇게 페이지를 수정 페이지로 가면 그뿐이에요. 거기서 입력해서 저장시키면 되니까. 삭제 페이지는 비밀번호를 따로 입력하지 않는 이상 삭제 페이지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보통. 거기서 바로 지우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위에 올라가서 getList만 여기 디파트먼트 슬라이스에 우리가 함수가 늘었죠, 이제. 삭제를 위한 get 아이템도 가져올게요. delete 아이템, 죄송해요. delete 아이템. 디파트먼트 슬라이스에서 delete 아이템도 가져올게요. 얘를 디스패치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로 쭉 내려옵니다. 자, 정말 땡땡땡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디스패치 딜리트 아이템 여기다가 id는 하고서 아까 복사한 id 값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백엔드한테 데이터 지워주세요 하고 삭제가 들어가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백엔드가 갖고 있는 것만 지워지는 거지, 우리가 슬라이스에 복사해 놓은 요 데이터에서 걔가 같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백엔드한테 데이터 삭제가 성공했다 라는 내용을 전달받으면, 삭제 기능이 성공하면 어디가 실행돼요? 삭제에 대해서 처리가 완료된 여기가 삭제되잖아요. 여기서 백엔드가 갖고 있는 페이로드를 여기 걸어주면 안 돼요. 왜냐면 삭제라면 백엔드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덮어버리면 갑자기 모든 데이터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이대로 두면. 왜냐면 삭제하면 백엔드가, 전에 한번 우리 확인했는데 삭제하면 딸랑 요거 주고 말아요. 이거를 여기다 페이로드에다가 받아서 데이터에 덮어 쓴다. 이게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전체 데이터인데 다 지워지는 거죠. 우리가 선택한 것만 지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메타를 하나 더 받고요. 기존의 상태값을 복사합니다. 콘스트 데이터는 점점점 스테이트 데이터. 여러분들한테 드린 파일에서는 클론 db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썼는데요. 사실 뭐 배열 깊은 복사하는데 라이브러리까지 쓸 거 없죠. 그럼 이 메타 안에 삭제해주세요 라고 보낸 id 값이 숨어 있잖아요. 왓에 해당하는 정보가 숨어 있잖아요. 여기에 왓에 대한 정보가 숨어 있어요. 그 왓에 대한 정보가 뭐냐면은 위쪽의 함수에서 페이로드 있죠. 요 딜리트 아이템에 있는 이 페이로드 있죠. 이 페이로드는 얘죠. 디스패치 할 때 보내는 이 제이슨 객체. 흐름을 기억하는 게 진짜 좀 그래요. 요 제이슨 객체가 이 딜리트 아이템에 페이로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payload.id라고 하면 결국은 요 값인 거죠. 그럼 이제 이 페이로드가 처리 성공했을 때 이 메타로 들어와요. meta.arg. 그러니까 delete item이라고 하는 함수에 받았던 페이로드. 이게 이거라 그랬어요. 얘가 메타 안에 meta.arg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요. 이걸 뭐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그냥 외워야죠. 그러면 이 복사한 데이터에서 id 값이 meta.arg 안에 있는 id 값과 일치하는 걸 찾아서 지워줘야 돼요. id 값이 일치하는 항목의 배열 인덱스를 찾습니다. const target id는 data.find index vi 받고요. 조건이 v.id가 meta.arg.id와 같은 거를 찾아요. 그래서
복사한 데이터에서 해당 인덱스 위치를 삭제합니다. 데이터.splice 타겟 아이디 위치에서 한 개를 지워라.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를 리턴할 때 넣어주면 돼요. 여기요. 자, 이 코드도 백엔드가 뭐 특별히 반환해주는 데이터가 이름이 id가 아니고 딴 거다라고 하면은 여기 요 id 값만 바꿔야 될 거예요. v.id는 백엔드가 주는 변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백엔드가 id 말고 다른 이름으로 준다라고 하면 이 id라는 걸 찾아서 백엔드가 주는 값에 다 맞춰주시면 되는데 아마 요즘 백엔드는 대부분 다 id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삭제했을 때 들어가는 이 코드도 웬만해서는 안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기본 코드 드렸잖아요. 이걸로 우리 템플릿 만들었죠? 여기에 요 딜리트 아이템 여기 들어가는 코드 조금 전에 작성하신 코드로 그냥 조금 전에 작성한 요 코드로 아까 우리 템플릿 만든 거예요. 단톡방에 드린 거. 여기에서 딜리트 아이템의 풀필드 이 안에 로직을 조금 전에 작성한 이 코드로 그냥 미리 다 박아 놓으셔도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웬만해선. 수정하고 데이터 추가의 경우도 내일 또 여기 안에 코드 좀 업데이트 할 테니까 이 기본 코드 그냥 버리지 말고 그냥 두세요. 그래서 단축키 코드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하면 되겠죠. RSC라고 만들어 놓은 단축키 코드 다시 한번 수정하시면 되겠죠. 내일 수정 2번 더 할 거예요. 사용자 코드 조각 다시 열어서 갱신 리덕스 슬라이스 CIUD my RSC
자, 지금 여러 번 이 슬라이스 파일을 만들었다 지웠다 했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서 혹시 API URL 값 달라지지 않았나 체크해 주세요. 자, 저는 딜리트 아이템 할 때, 딜리트 할 때요, 요 API URL, 요것도 변수니까 달러 괄호로 묶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빼먹고 지나갔네요. 이래야 변수 값이 적용이 되죠. 자, 최종적으로 완성하면요, 내가 삭제 버튼 눌렀을 때, 정말 아까 네임 값 숨겨놨었으니까 네임 값 가져와서 전자공학과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삭제하면은 이제 백엔드한테 지워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백엔드가 성공이라고 응답 주면 풀필드에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도 지웁니다. 페이지 쪽에서 뭐 크게 손볼 거 없어요. 자, 여기까지 완성하시면 됩니다. 디파트먼트 리스트는 배포해드린 자료랑 코드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슬라이스는 단축키를 통해서 완성된 코드. 기본 틀은 제가 단톡방에 아까 올려드렸으니까 그 단톡방에 있는 코드 활용하셔서 단축키로 코드 만들어내는 것까지만 체크하시면은 마무리가 가능해져요. 요거까지 완성하고 나면은 리덕스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노가다예요. 흐름만 기억하세요. 자, 요거까지 완성하시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나머지 기능은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이제 끌게요.